팔란티어 주가 미쳤어요. 12월 주가는 폭등 모드. 연초 대비로는 150% 넘는 상승으로 올해 최고 AI 주식으로 마무리.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지난 12월 영상들 보면서 같이 복귀해보시죠. 와, 팔란티어 주가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 아마 지금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흥분 반, 걱정 반이실 텐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첫째, 왜 이렇게 오르는지. 둘째, 반대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이제 뭘 해야 할지 다음 스텝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터졌죠? 바로 체인 리액션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한 건데요. 이게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 그리고 거대 에너지 기업 센터포인트 에너지랑 손을 잡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래서 체인 리액션이 뭐냐고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막 생겨나는 걸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도시가 잘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도로도 깔아야 하고 전기도 공급해야 하잖아요. 체인 리액션이 바로 그 데이터 센터 도시의 도로랑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총괄 운영 시스템인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란티어가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AI 업계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바로 전기랑 컴퓨팅 파워 같은 물리적인 문제들입니다. 팔란티어가 바로 그 가장 어려운 문제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이거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미국 내 민간 기업 매출이 무려 120%나 늘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 일만 하는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물론 아직은 정부 계약 비중이 55%로 제일 크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민간 기업 매출이 벌써 30%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성장 속도라면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민간 기업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잘하냐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AIP 부트캠프라는 건데요. 이게 진짜 대단해요. 일단 고객들을 불러 모아서 자, 당신네 회사 문제 우리 걸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고 눈앞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본 기업들이 계약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냥 몇 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흥분한 게 아니에요. 월가의 깐깐한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230, 모건 스탠리는 $205.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기관들이 꽤 많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팔란티어 주식을 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가격이에요.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거죠.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좋은 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팔란티어의 PER이 무려 400이 넘습니다. 400배요. 보통 잘 나가는 기술주도 뭐 50배, 100배면 높다고 하는데 400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퍼 400배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을 지금 주가에 몽땅 다 반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가가 완벽하게 책정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회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비싼 가격 말고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빨간불이 더 있어요. 첫째, 회사 내부자들이 자기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점. 둘째, 아까 장점이라고도 했지만 여전히 정부 계약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의 AI 열풍이 그냥 거품이라면 그 거품이 꺼질 때 가장 크게 타격받을 주식 중 하나라는 거죠. 특히 내부자 매도는 좀 찜찜하죠. 한 분석가가 이런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아니,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조차 자기 회사 주식을 계속 파는데 이 주가가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미쳤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적입니다. 한쪽에서는 AI 시대의 지배자가 될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너무 비싼 거품이라고 하죠. 이렇게 찬성과 반대 논리가 팽팽한데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왼쪽의 긍정론은 체인 리액션 같은 혁신과 폭발적인 민간 부문 성장세에 기대를 거는 거고요.
오른쪽의 부정론은 400배가 넘는 PER과 내부자 매도 같은 위험 신호들이 주가를 끌어내릴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리스크는 감수할 만하다. AI 성장 스토리에 올라타자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좀 더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너무 비싸니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이유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지,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요즘 팔란티어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죠? 이게 과연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어떤 날은 막 폭등했다가 다음 날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락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감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세요. 52주 최고점이랑 최저점이. 와, 이게 무려 3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이러니 멀미가 안 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 바로 괴물 같은 성장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가 정말 압도적이죠. 플러스 63%. 이게 뭐냐면 작년 대비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보통 잘 나가는 기업도 한 10%, 20% 성장하면 와, 대단하다 하는데 63%는 이건 뭐 시장의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성장세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순이익.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 남는 돈은 200%나 늘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알짜로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회사가 정말 탄탄하게 크고 있다는 증거죠. 혹시 에이, 그거 다 정부 계약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미국 내 일반 기업 고객 수가 65%나 늘었거든요. 이건 팔란티어의 기술이 국방이나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해군이랑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을 빵 터뜨렸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서방 세계를 위해 우리 회사를 바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적들을 겁주고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와, 정말 강력하고 비장한 메시지죠? 이런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이 바로 이 무서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편 이야기, 이 완벽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488배. 이게 뭐냐면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이 회사가 버는 돈으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려면 무려 488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벌 돈까지 전부 다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해놨다. 바로 이 고평가 논란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비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월가의 큰손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프로들이 뭔가 좀 조심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일단 CEO인 알렉스 카프가 최근에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회사를 가장 잘하는 내부자가 이렇게 큰 규모로 주식을 파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도 계속해서 팔란티어 주식을 팔고 있어요. 한때는 팔란티어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장의 열기가 좀 과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은 아예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팔란티어의 하락에 베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 진짜 거품 아냐? 하는 논쟁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사실 팔란티어에는 이것보다 더 깊고 복잡한, 어쩌면 더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윤리적 논란입니다. 팔란티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9.11 테러 직후에 만들어진 미국 정부의 전체 정보 인식이라는 프로그램에 닿아있습니다. 그리고 첫 투자금을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CIA가 만든 벤처 캐피털 인큐텔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보기관의 DNA를 갖고 태어난 회사인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팔란티어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직접 막 훔쳐보거나 수집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 같은 고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초강력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예요. 말하자면 데이터 요리를 위한 최고급 주방 도구를 제공하는 거죠. 문제는 이 최고급 주방 도구로 무슨 요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용의자를 예측하는 예측 취한 시스템에 쓰이기도 하고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는 데도 쓰였어요. 최근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란티어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했던 한 전직 직원은 이렇게까지 경고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만약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술을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해요.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찔한 고평가와 심각한 윤리적 논란을 이야기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혁명적인 기술과 성장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고평가와 윤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리스크 감내도를 체크하는 거죠. 둘째, 핵심 지표를 계속 볼 것인가? 특히 정부 계약 말고 일반 기업 고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를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짧게 치고 빠질 것인가? 아니면 10년, 20년 뒤를 보고 묻어둘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팔란티어는 한 시대를 대표할 위대한 기술주에 대한 투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건 도덕적이고 재무적인 거대한 도박인가?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이 그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명확하고 깊이 있는 투자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팔란티어 주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완전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와, 이거 진짜 대박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기대감과 또 차가운 현실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마음속으로 이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서 팔란티어 지금 사는 게 맞아? 맞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회사를 둘러싼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이야기, 양쪽 입장을 전부 들어볼 겁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냐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디지털 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 있잖아요. 그걸 퍼즐 맞추듯이 연결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 즉 미래의 흐름을 읽어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회사가 얼마나 빨리 크고 있냐고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63%나 늘었어요. 보통 잘 나가는 회사도 10%, 20% 성장하면 박수 받는데 63%라니. 이건 뭐 거의 로켓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와, 이건 뭐 완전 근육질이에요. 3분기 매출이 12억 달러를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들어보세요. 무려 247%나 뛰었습니다. 247. 특히 미국 기업들이 팔란티어 제품을 쓰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현금을 76억 달러나 쌓아두고 있는데 갚아야 할 장기빚은 하나도 없다는 거. 제로예요, 제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도 끄떡없고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이 두둑하다는 거죠. 정말 든든하죠? 근데 팔란티어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체인 리액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예 미국 AI 산업의 뼈대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이 파트너사들입니다. AI 칩의 황제 엔비디아, 거대 에너지 기업, 세계적인 보험사와 투자회사까지. 이건 뭐 거의 어벤져스급 동맹이잖아요. 여기에 미 해군이랑 4억 달러가 넘는 계약까지 따냈으니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았다고 봐야겠죠. 유명한 투자 전문가 짐 크레이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팔란티어는 진짜 미쳤다. 국방 분야에서 하는 일은 경이로울 정도다. 이 한마디가 팔란티어를 향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 보였죠? 이제부터는 왜 일부 전문가들이 잠깐 조심해야 해 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걱정은 사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근데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바로 신중론의 핵심입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400배가 넘습니다. PER은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주가에 기대감이 많이 끼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400배라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실까봐 비교를 해드릴게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평균 PER이 약 25배 정도 됩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400배라고 했죠? 시장 평균보다 무려 16배나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가격표가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몽땅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성공을 오늘 미리 돈 내고 사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가격표에는 몇 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첫째, 시장은 팔란티어에게 오직 완벽만을 기대해요. 둘째, 그래서 아주 작은 실망스러운 소식만 나와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성장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진다는 신호가 보이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팔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쫙 갈리고 있습니다. 프로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 의견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은 무조건 사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요. 반면에 혁신 투자의 대가인 캐시 우드는 너무 비싸다면서 팔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중간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팔란티어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255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반면에 조심스럽게 보는 쪽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보유 의견을 내고 있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팔란티어를 어떻게 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팔란티어 투자는 한쪽에는 정말 믿기 힘든 성장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숨막히게 비싼 가격이 있는 이 둘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 AI 게임에 한번 베팅해볼 만한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분이라면 이 극심한 변동성은 너무 큰 부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팔란티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이 위험과 기대 수익이 나의 장기적인 투자 목표와 여전히 잘 맞는지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팔란티어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표가 아깝지 않을 만큼 위대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따라 팔란티어 주가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리치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무려 플러스 150%. 이게 올해 들어 팔란티어 주가가 오른 수치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투자자들이 10년 동안 벌 수익을 단 1년 만에 벌어줬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팔란티어의 기술력과 AI의 미래를 보고 가자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월가의 베테랑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 비싸다면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왜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됐는지 알아보고 강세론과 약세론의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팔란티어 현상입니다. 부제가 컬트 주식의 혜성 같은 등장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는 이제 그냥 기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돌 팬덤처럼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성적인 지지층을 가진 그런 아주 특별한 주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작은 CIA나 FBI 같은 미국 정부기관의 비밀스러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반 기업 시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심장에는 고담과 파운드리라는 어마어마한 AI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CEO 알렉스 카프인데요. 이분 정말 재미있는 분이에요. 월스트리트의 낡아빠진 상식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편을 들어주는 그런 괴짜 경영자입니다. 이게 그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우리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와,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회사가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바로 이런 끈끈한 유대감이 수많은 사람들을 팔란티어의 열성 팬, 즉 컬트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성 팬들, 즉 강세론자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흥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는 팔란티어는요, 그냥 좋은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대를 대표할 위대한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세론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이겁니다. 막강한 정부와 국방계약. 팔란티어는 애초에 미국 정부와 함께 큰 회사예요. 이 분야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독보적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에서 계속 일을 주니까 절대 망할 일 없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창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최근에 미 해군이랑 맺은 계약인데요. 최대 규모가 무려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이에요. 팔란티어의 국방 AI 기술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정부 쪽 매출도 1년에 50%나 성장했는데 일반 기업들 상대로 하는 상업 부문 매출은 무려 121%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강세론자들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엄청난 설당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엔진이 바로 팔란티어의 비밀병기, 인공지능 플랫폼, 줄여서 AIP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복잡하게 코딩하고 개발할 필요 없이 자기네들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쉽게 AI를 만들고 쓸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지금 기업들이 이걸 쓰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팔란티어가 미래의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괴물 기업이 될 거라는 믿음. 이 AIP라는 플랫폼이 과거의 IT 시대를 열었던 오라클이나 세이지포스처럼 이 새로운 AI 시대를 지배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제 분위기를 싹 바꿔서 약세론자들의 차가운 경고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어쩌면 팔란티어는 위험한 거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약세론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도 날카롭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죠. PER이라는 걸 보는데요. 팔란티어는 이 수치가 450배에 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00만 원 버는 동네 치킨집을 4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것과 같아요. 다른 어떤 잘 나가는 AI 기업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월가의 걱정은 바로 이거예요. 회사의 실력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저 멀리 혼자 달려가 말았다는 거죠. 첫 번째 위험 싱어입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미래야 하면서 주식을 사는 동안 시장의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큰 손들은 조용히 이익을 챙기면서 파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찜찜하죠? 구체적으로 누가 팔고 있는지 볼까요?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투자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아예 올해 1분기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거는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공개까지 했어요. 이런 거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건 분명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경쟁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황금 시장을 팔란티어가 혼자 다 먹게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거죠. 경쟁자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남의 거 안 서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공룡 IT 기업들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업용 AI 시장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란티어의 텃밭인 국방 분야에서도 제2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는 무서운 신생 경쟁자까지 나타났어요. 사방이 적인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시 경제입니다. 팔란티어처럼 꿈을 먹고 자라는 비싼 성장주들은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지는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뜬구름 잡는 미래 이야기보다는 당장 돈을 잘 버는 현실적인 회사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의 치열한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팔란티어를 둘러싼 논쟁은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넘어서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결 구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바로 댄 아이브스와 캐시 우드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건 우리 세대를 대표할 AI 기업이다. 미래의 1조 달러짜리 회사다. 라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죠. 반면에 캐시 우드는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는 중이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제일 걱정이다. 라면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팔고 있어요. 정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어요? 월가의 전문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사라는 의견은 소수고 팔아라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유, 즉 중립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문가들조차도 팔란티어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일단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모든 의견을 종합하면 팔란티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의 교과서 같은 종목이라는 거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아주 강한 확신과 배짱이 필요한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팔란티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동전의 양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한쪽 면에는 혁신 기술, 정부 지원, 폭발적 성장이라는 희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비싼 가격, 큰 손들의 이탈, 치열한 경쟁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머릿속에 넣고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팔란티어가 이끌 AI 혁명이라는 장기적인 스토리를 굳게 믿으신다면,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러니까 30%에서 50%까지 하락하는 엄청난 변동성도 견딜 자신이 있다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반대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시다면 섣불리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차라리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회사의 실적이 지금 주가를 따라잡을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미 팔란티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입니다. 이 주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지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내가 처음 이 주식을 샀던 이유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것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 회사 기술이 대단한가가 아니에요. 기술이 대단하다는 건 대부분 동의하니까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엄청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오늘 우리는 얼마를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리치투게더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